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방사능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방류하기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빠르면 4월 시작한다는데 일본은 왜 굳이 바다 방류를 고집할까요? 안녕하세요. 전 쥔이고요. 망하기 전 알아야 할 이슈를 똑똑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곧 바다로 내보낸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 방사능 오염수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만들어졌어요. 폭발 사고로 후쿠시마 제1원전 가동은 멈췄죠. 하지만 원자로 내부엔 해결료가 남아있었는데요. 남은 해결료를 식히지 않으면 계속 열과 방사성 물질을 내뿜어요. 해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동원됐죠. 이렇게 냉각수로 쓴 바닷물뿐 아니라 주변에서 흘러온 지하수나 빗물에도 여러 방사성 물질이 섞이면서 오염수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쌓이고 쌓인 오염수는 약 130만 톤, 저장 탱크만 1000개가 넘습니다. 올림픽 경기용 수영장 500개에 맞먹는 규모.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오염수를 보관할 탱크를 둘 땅이 없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올봄이나 여름에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은 이러다 진짜 방사능 픽폭되는 거 아니야? 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거르고 희석해서 30년에 걸쳐 내보내면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한국어 홍보 영상까지 만들었고요. 해양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말까지 인용했어요. 부진의 96%에서 방호복 없이 작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이 선택한 해양 방류 방식은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며 국제 관행에 따른 것입니다. IAEA가 또 일본의 방법에 대해서 승인해줬다 판단에 상당히 위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AEA의 판단만으로는 그 국제사회는 일본의 그러한 방류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IAEA도 원전이라는 부분에서 좀 지지하는 입장, 그러나 관리해 나간다는 입장이잖아요. 일본 정부 주장대로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로 천천히 내보내면 정말 안전할까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배출되는 오염수엔 64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엔 삼중수소, 요오드 129, 세슘 137 같은 고위험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죠. 방사성 물질은 핵분열하면서 그 양이 줄어들긴 하는데요. 그런데 요오드 129 같은 물질은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1500만 년이 넘어요. 적은 양이라도 수만 년을 바다에 떠돌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일본 정부가 방류 전 이 방사성 물질을 제대로 거르고 희석할지 확인하기 어렵죠. 최근엔 일본 정부가 64개 방사성 물질 중 30개만 안전관리를 하겠다고까지 발표한 상황. 나머지 방사성 물질들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알 길이 없어지는 거죠. 게다가 아무리 오염수를 희석한다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같다는 지적이 나와요. 그래서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흘러갔을 땐 해양 생물과 그걸 먹는 사람의 몸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걱정이 큰 건데요.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 오염도를 매달 확인해요. 그런데 이곳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된 게 벌써 여러 번. 지난 2021년 2월과 4월, 지난해 1월 세슘 우럭이 잡혔고요. 일본 주민들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불안하다는 반응.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 원전 인근 농작물로 요리한 음식을 열심히 시식했던 일본의 한 아나운서,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방송계를 떠나기도 했었죠. 특히 후쿠시마산 해산물 수요 감소로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일본 어민들도 오염수 바다 방류를 반대해왔어요. 漁業者の理解なしには絶対に海に流さないって、こういうことがちゃんと確約してて、これを発揮するってことは이렇게 자국 어민들까지 반대하는데 일본 정부는 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려는 걸까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 정부에서도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할 방법은 여러 가지로 논의됐어요.
1번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는 방법, 2번 끓여서 수증기로 증발시켜버리는 방법, 3번 산소와 수소로 분리해 방출하는 방법, 4번 오염수를 고체 형태로 만들어 지하에 묻어버리는 방안과 5번 지하 깊은 곳에 오염수를 직접 주입하는 방안이 있었죠. 이 중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게 바로 바다 방류. 일본 정부 보고서를 보면 바다 방류할 때 비용이 34억엔, 우리 돈으로 320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바다 방류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던 수증기 방출 방식엔 그 10배에 달하는 비용이 들 걸로 예상됐어요.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오염수를 바다 방류하는 데에는 일본은 원전 사고국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쉽게 벗어나려는 속셈도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우리가 그걸 하면은 국민들이 자기들 건강을 위해서도 그 음식을 섭취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그 판단하는 자체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냈을 때 가장 큰 걱정은 우리나라 바다와 우리가 먹는 수산물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한국에 언제쯤 도달할지 예측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독일 한 해양연구소는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 7개월 뒤엔 제주 앞바다에 1년 안에는 동해에 퍼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연구가 나왔는데요. 역시나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제주바다. 연구팀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3중수소가 4, 5년 뒤면 제주바다에, 5년이 지나면 동해와 서해, 10년 뒤엔 북태평양 전체로까지 퍼진다고 봤어요. 장기적으론 태평양 먼바다에서 잡혀온 수산물도 오염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밥상 걱정을 하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일본과 가까운 또 다른 나라 중국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반발해 왔는데요. 중국 외교 1인자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최근 일본 외무상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이웃 국가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오염수를 방류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어요. 또 다른 인접국가죠. 타이완 어민들도 걱정이 많아요. 타이완 어업협회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타이완은 지난해 초부터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허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9월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뒤 타이완으로 수입된 곤약가루에서 세슘 137이 검출되는 일도 있었어요. 해양 오염을 막자는 UN 해양법 협약, 런던 협약 같은 국제 협약이 있긴 하지만 주변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강제력은 사실상 없는 상황. 한국과 일본 정부는 오염수 대책을 여러 번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바다 방류 계획이 발표된 뒤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도 검토했지만 흐지부지 됐죠. 잠깐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옛 소련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꽤나 예민하고 강력하게 대응했어요. 체르노빌 인근 지역뿐 아니라 유럽산 농산물과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체르노빌 사고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죠. 그런데 지금 일본은 그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중. 일본 정부 오는 4월 주요 7개국 환경장관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의 투명한 처리 방식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공동 성명에 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요. 체르노빌 사고 때와 비교하면 내로남불 그 자체인데요. 정말 해양 방류를 원한다면 일본 정부가 말하는 투명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신뢰도 있는 방사성 물질 관련 자료와 방류 계획을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공개한 자료 자체가 완전한 자료가 아니다. 정확한 그 샘플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탱크 모두에서 샘플을 따가지고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 일본 정부가 해소를 못하고 있다. 이런 의심들이 해소될 때까지 오염수 방류 계획을 보류하는 것도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방사능 오염국이라는 오명을 싸고 편하게 벗어나기 위한 일본의 욕심 탓에 우리 밥상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 세계 최초 원자폭탄 피해국인 일본, 후쿠시마 방류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나라에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를 주는 꼴이라는 걸 알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쥐니였습니다.